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중앙대학교 학부사 중대신문의 카오네어입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꽃피는 봄이와 캠퍼스가 꽃으로 가득 차 있겠네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혹시 여러분은 봄이라는 계절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하는 계절이 봄인데요. 새 학기가 시작하는 만큼 설레임이 물씬 풍겨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봄과 관련해서 각자만의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대학교 대면을 경험하지 못해서 역시 봄 하면은 중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나는데 봄에 새학기를 시작하잖아요. 특히 제가 나온 지역에서는 그 왕인박사 유적지라는 곳에서 벚꽃 축제를 했는데 음. 그때마다 학생 예술제를 했어요. 거기에 나가면 합법적으로 학교에 오전 수업을 땡땡이를 칠 수 있어서 저마다 나가려고 경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백일장이랑 그림대에 나가면 다들 대충 제출하고 벚꽃놀이를 했거든요. 어. 근데 저는 그때 막 글 쓰는 거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한 번은 진지하게 시를 썼는데 옆 학교 친구에게 밀려서 조그마한 상밖에 못한 게 에이, 자존심이 상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되게 귀여운 학창 시절 추억이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학교를 9월부터 나갔어서 저도 3월에 캠퍼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대신에 선배님들이 안성 캠퍼스에 벚꽃 핀 사진 같은 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3월에는 봄에 벚꽃 핀 캠퍼스를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아마 여기서 저만 유일하게 그 봄에 캠퍼스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해화에서 학교 수업을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근데 거기서 실기 수업이었는데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희 벚꽃 구경하러 가야 하고 수업을 그냥 교수님이 그래 하지 말자 하고 낙산공원에 갔어요. 낙산공원에 오. 가서 꽃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대면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봄이 오면 이제 새 학기가 되고 대학생활의 로망이 주로 봄에 몰려 있잖아요. 뭐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이나 그런 것도 MT를 가는 것도 봄에 많이 하니까 그게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 특히 제 가장 대학생활 로망이 여기서 여의도가 또 가깝잖아요. 학교에서 또 맞죠. 여의도가 벚꽃 필 때 벚꽃 축제하면 아주 예쁘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한번 놀러 가보고 싶었는데 아하 전혀 하지 못했더라고요. 좀 그런 점이 매우 아쉽게 남은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봄의 분위기가 워낙 또 밝다 보니까 그만큼 책 읽을 맛이 나는 계절인 것 같아요. 다시 오늘 이야기 방송으로 돌아와서 오늘 지난 방송에 이어 정세령 작가의 시선으로부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볼 계획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작품 자체에 초점을 맞춰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작품 내에서 볼 수 있는 사회 혹은 문화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선으로부터는 심시선의 제사를 하와이에서 준비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작중에서 시선은 생전에 자신의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당부했는데요. 또 한국은 유교 문화에 익숙한 국가다 보니까 관홍, 상제, 특히 조상에 대한 제사를 무척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도 많아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제사를 중요한 가족 행사로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있나요? 만약 지내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사에 대해서 막 특별한 건 없지만 어렸을 때 기억이 제사를 전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어색하게 친척들이랑 강제로 안 만나서 친척분들 좋아하지만 약간 어색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더 그쵸. 그래서 맨날 대학생 오빠 그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메이플하고 막 그랬던 기억밖에 없는 것 그 같습니다. 명절 빌런 중에 있잖아요. 그 친척 동생 중에 이제 자기 방 저 그런 들어가지고 그런 아,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물건 가져가고. 꼬시고 그쵸. 이렇게 날조를 에이, 헤디가 그렇다는 건 저는 아니고 아니 버디는 어떠셨길래? 아, 저희 집은 아니고 큰 집에서 좀 천주교를 좀 믿으셔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좀 천주교식 제사를 좀 지내요. 그래서 음식을 앞에 차리고 그 앞에서 연도라고 이제 종교 의식처럼 노래를 부르는 걸 하는데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가족 중에서 이제 여성분들만 좀 제사 음식 차리고 나르고 하셨던 것 같은데 좀 최근에 들어서는 지금은 모두 같이 음식을 차리고 나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대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긴 했다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해요. 맞아요.
당연히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뭔가 가부장적인 곳에서는 그런 게 좀 안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희 집은 그 제사는 평범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명절에 성묘를 가면 그 묘지 근처에 책 앞쪽 가게도처럼 저희 집안 가게를 새긴 비석이 있어요. 오, 근데 제가 사촌 형 누나들이랑 나이 차가 최소 8살 이상씩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비석이 98년도에 새긴 건데 제가 2002년생이니까 아, 사촌들의 이름은 다 있고 저만 가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는 왜 내 이름만 없냐고 얼른 새겨달라고 하니까 누나가 너가 망치랑 목 가져와서 알아서 새기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강하게 키우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집은 저번 명절부터 되게 제사가 축소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희 집이 네 식구다 보니까 네 식구 다 같이 친가 제사를 한번 갔다가 외가 제사를 갔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아빠만 친가 제사 가서 지내시고 저랑 동생이랑 엄마는 외가 쪽 제사를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도 받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뭔가 코로나 때문이라서 또 그런지 그렇게 축소되는 집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또 제사 음식이라고 하면은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푸짐하게 담기는 걸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제사를 지낼 때도 규칙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말투 뭐죠? 홍동백서, 붉은색의 과일은 동쪽에 놓고 흰색의 과일은 서쪽에 놓아야 하며 동두섬이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고 꼬리는 서쪽으로 향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밖에도 삼치나 갈치, 꽁치 등의 이름이 치자로 끝나는 생선은 흔하다해서 상에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별게 다 있네요. 아니, 조상님이 생전에 삼치 좋아하셨다면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한국국학진흥원에 따르면 이런 좀 제대 문화를 좀 바꿔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한 제대문화 지침서에 따르면 설 차례상에 술 한 잔, 차 한 잔, 과일 한 쟁반 등 세 가지 음식을 차리고 술도 한 번만 올리며 따로 충문도에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 기사에서 지금 태기의 이황 선생의 종가집에서는 어떻게 설 차례를 보내는가 했더니만 술과 떡국, 포와 전 한 접시 그리고 과일 한 쟁반을 차례상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좀 간소하긴 한데 신기하기도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러네. 약간 종갓집이라고 하면은 진짜 그쵸. 더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작품 속에서 제사상에 올리는 내용물들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첫 서핑을 탔을 때 담은 물, 가족과 함께 먹을 팬케이크나 도넛 이렇게 좀 색다른 제사상이 만들어졌는데 최근에는 저희 막 인터넷에도 유명한 것들 보면은 피자나 바나나 올리는 집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달라진 모습들도 많이 나오곤 하는데 아직 먼 미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제사를 받게 된다면 후손들이 우리의 제사를 지내준다면 자신의 제사상에 어떤 것들이 올려지면 좋을지 한 명씩 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콜라를 좀 많이 광적으로 좀 좋아해요. 중독자예요. 네, 한 박스를 사놓고 먹으면 그건 중독자인데 그래서인지 좀 올렸으면 좋겠다 나름. 왜냐면 또 제사 음식 또 기름지잖아요. 전 또 고기국 맞네요. 또 하면 또 기름지잖아요. 좀 일리가 깔끔하게 있네요. 내려줄 만한 뭔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좀 그렇게 톡 쏘는 콜라 하나 올려준다면 참 고마울 것 같네요. 후손들을 위해서 브랜드도 알려주세요. 펩시 제로가 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구체적이네요. 그렇죠. 얼음도 넣어야 되나요? 당연하죠. 과거름으로도 넣어야죠. 들으셨죠? 저는 이제 제사상이 제 제사상이라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라탕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라탕에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요? 아니요. 네. 골라서 넣잖아요. 꼭 재료. 들어가야 되는 거. 재료 저는 그러니까 다 뭐 분모자 이런 건 다들 넣으시니까 저는 감자를 꼭 넣어야 됩니다. 또 독특하게 드시는. 저는 그 반찬이나 음식 가짓수가 많으면 차리는 사람 힘드니까 한 그릇에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국밥이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그 평소 자주 먹기도 하고 밥과 국, 고기를 한 번에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깍두기 한 접시쯤은 같이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맞아요. 깍두기 없으면 먹기 좀 힘드는데
이렇게 부탁하려면 생전에 차려줄 후손들에게 아주 잘해야 되지 않나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요. 생전 좀 잘해놔야 네. 그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유디와 똑같습니다. 제가 마라탕 중독자라서 이틀에 한 번씩 마라탕을 먹는데요. 그래서 저도 마라탕이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각자의 개성이 매우 두드러지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세랑 작가도 작품 속에서 특이한 제사 모습을 담았던 이유로 예전에 어머니를 도와 제사 음식을 하면 항상 기름진 음식이 남았던 경험을 언급했는데요. 더 이상 이제 현대인들이 너무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제사 음식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더욱 기억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리움에 대해 집중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순간이 핵심이었던 것 같다는 말과 함께 그 기억에 집중하는 글을 써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글이 바로 이 시선으로부터였죠. 뭔가 작가의 의도가 저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스란히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일부에서 언급했다시피 작품 내에서는 여러 사회 풍토와 문제를 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라는 구절이 가장 인상에 남는데요. 시선이 마티아스 마우어라는 화가의 도움을 얻어 독일 유학의 기회를 얻었지만 그가 행사하는 폭력을 견디다 못해 마티아스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마티아스는 자살을 선택해 유럽 전역에 있는 시선을 재능 있는 화가를 파멸로 몰아넣은 아시아 마녀라는 말로 비난하기도 했죠. 네, 정세랑 작가는 작품 말미에서 시선으로부터는 예술계 내 권력의 작동 방식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몇 년 전 SNS를 통해 밝혀졌던 예술계 미투 운동을 떠오르게 했는데요. 작품 속 시선은 여러 세간의 집요하고 무성한 억측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는데요. 어떤 이는 이런 전기를 두고 현실의 역설을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선이라는 예술계는 성폭력의 성공적인 생존자를 가상함으로써 현실에서의 이런 생존자가 부재하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예술계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 전반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가해 도구로 사용된 사례가 여러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좀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이걸 보자마자 그 박원순 전 시장 자살 사건이 좀 떠올랐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뭔가 명백한 정리가 잘 되지 않은 채 자살이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 뭔가 피해자에게 쏟아진 2차 가해 같은 것들이 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그 사건이 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똑같은 사건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로 사건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 전에 가해자가 자살을 택함으로써 피해자가 오히려 뭔가 자살의 원인처럼 비춰지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그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뭔가 들어보니까 이게 시선으로부터의 그 이야기가 뭔가 소설 같지가 않네요. 뭔가 그쵸. 우리에 네. 아주 가까이 있으니까. 저도 비슷한 사건을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든 자살이 가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뭐 소설이나 드라마 속에서 가장이 삶의 무게가 너무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물론 자살은 당사자에게는 뭐 도피처라고도 볼 수 있지만 도피처가 아니겠죠. 하지만 주변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자살로 인해서 상처나 좀 어찌 보면 가해가 될 수 있어 피해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모든 자살이 어찌 보면 가해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아. 들었어요. 뭔가 자살로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쵸,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쵸. 저는 그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하면서 히틀러가 자살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그 극악무도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히틀러가 어떠한 사법적 심판이나 사죄의 말도 없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잖아요. 이러한 탓에 여전히 나치의 전쟁 범죄에 대한 사회적으로 매듭이 확실히 지어졌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살한 그를 우상화하고 아직도 민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세계 곳곳에 있어요. 나치의 지도자였던 히틀러의 자살과 그로 인해 히틀러가 사과하지도 않고 심판받지 못한 사실이 전쟁 범죄 피해자들에게 또 하나의 가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매우 다양한 사례를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정말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만연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니 제가 종종 하는 생각이 있어요.
가끔은 현실이 그 어떤 이야기보다 소설 같은 공간이라는 것을요. 지난 2020년 이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라는 문구가 SNS를 통해 확산됐던 때가 있었어요. 성추행 혐의를 받은 전 서울시장의 자살이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권력한 성범죄가 존재하며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작품 속 시선처럼 극복하기보다는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부기지수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가해자는 어떨까요? 권력형 성범죄로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한 정치인의 모친상에 많은 정치인들이 조화와 조문을 보내는 모습, 성추행 혐의를 받은 전 서울시장 장례식을 수십만 명의 반대 청원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장을 치렀던 모습, 오히려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며 2차 가해를 한 모습, 이러한 대비되는 모습에 조금 씁쓸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작품 속에서 시선의 말은 대중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요즘 말로 사이다스러운 발언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어떤 말이 좀 가장 인상에 남았는지 이유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시선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형식만 남고 마음이 사라지면 고생일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 사후의 제사를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말이었는데요. 정말 이 멘트가 우리 사회에도 각인이 되어야 할 멘트인 것 같습니다. 제사를 지내더라도 형식만 남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받는다면 정말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사이다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이다라기보단 인상 깊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시선이 명준에게 소형견을 마주칠 때 자신을 숙여주는 대형견의 모습을 닮으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그 대화를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조심스럽게 배려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시선의 충고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느껴져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이제 구절을 읽어보자면 이제 나의 남은 말들은 정말로 의미 있는 사람들하고만 쓸 겁니다. 뭐 그러니 이제 그만 전화해요, 그만 불러요. 오늘은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시선이라는 인물은 각종 뭐 강연이라든지 어디 행사에서 많은 말을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했던 말에서 가끔 모순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이 구절을 골랐는데 이 구절이 말로 형용할 수 없지만 뭔가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물론 저는 아직 말할 날이 많이 남았지만 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자신의 사람과 한다는 것 자체가 멋있는 것 같아서 네, 본받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각자 또 자신의 여운이 남는 구절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소설 속의 세계지만 생각해보면 요즘 들어서도 많은 대중들이 고구마를 이렇게 내려가게 해줄 사이다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영화나 소설, 짧은 영상에서도 이런 사이다 장면들이 연출되곤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다 전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중앙 집권형 국가였잖아요.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수직으로 내려오는 권력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항상 윗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잘릴 수 있는 그래서 오죽하면 그 대나무 숲이라는 사회적 형상의 유행도 된 적이 있었고 이렇게 항상 내면의 불만이나 의견을 짓누르는 것을 미덕이 된 사회에서 살아왔던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깨는 할 말은 하고 사는 그런 사이다 전개에 유독 통쾌함을 느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약간 휴열님 얘기에 이어져서 그런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가진 사람들,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정서적 쾌감에 약간 중독된 거 아닌가? 요즘 너무 많은 것들이 그런 식의 서사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뭔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서사에 너무 편리하니까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것에 또 중독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 현실에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드라마나 소설 속에서 매우 이루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대리만족이죠. 우리 생각해보면 막장 드라마 보면은 김치 싸다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사이다 전기가 유행하고 있지만 더 사이다, 더 탄산이 엄청 강한 사이다를 찾는 경향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를 쓰는 작가들이나 작품을 쓰는 작가들도 조금 어떻게 하면 이게 대중들을 자극시켜서 반응을 이끌어낼 건지 그걸 좀 초점 맞추다 보니까 작품성보다는 이런 팡 터트리는 사이다에만 집중하는 느낌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요즘 한국 사람들 현생이 너무 텁텁하잖아요. 경제 성장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이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있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모두가 힘들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뭐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힘드시고 그렇죠. 네, 하다 보니 뭔가 드라마에서나 이런 컨텐츠적으로라도 대리만족을 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작품 속에 사이다 전개가 없으면 좀 심심하다는 말이 나올 만큼 중요한 전개 방법 중 하나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 속에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야말로 시선을 돌려볼 수 있을 만한 대목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식하지 않는다면,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면 잘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다고 느끼기도 했어요. 이 책에 담기지 않는 문제 중에서 우리가 시선을 돌려 알아볼 만한 사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언어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나 아니면 유행어 같은 것들에 좀 차별적인 시선들이 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무슨 리니, 헬리니 막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저는 요즘 이 단어에 좀 꽂혔는데 어린이라면 뭔가 서툰 존재다 이런 식으로 좀 간주하고 약간 그것을 악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언어를 하나 사용할 때도 좀 그런 것들을 그런 구조를 재생산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런 용어나 그런 거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유가 신문사에 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고 하니까 아, 이런 용어가 이런 의도로도 읽힐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았으면서 헬리니 요리니 같은 것도 진짜 우리가 의도치 않게 이들을 수동적인 대상으로 약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의식하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최근 다큐멘터리 보니까 쪽방촌에 사는 노인분들의 열악한 생활 환경이 문제더라고요. 여기서 심시선이라는 인물은 비교적 편안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많은 노인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를 보면 물론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이나 노인연금 등 다양한 복지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 생활이나 주거 등 새로운 복지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더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성 언론에서도 이런 내용 많이 다루고 우리 중대신문에서도 이런 주제로 좀 글을 썼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우리 멀리 안 가도 상도동에도 달동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거주 환경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기사를 작성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냥 생활권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구나라고 다시금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한 말씀만 좀 얹으면은 제가 1학년 때 잊지 못하는 풍경이 하나 있어요. 그 상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학생들 다 손에 커피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횡단보도를 건너고 바로 본 게 노부부가 그 전단지를 나눠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뭔가 저는 그게 되게 대비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되게 브랜드 가방, 또 커피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재력의 학생들과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노인들 그런 게 좀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요. 효연님 얘기를 듣고. 저는 이번에 뉴미디어부 관련 아이템을 그 뉴미디어 부장님이랑 같이 의논하면서 새롭게 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혹시 여러분들 HBV 백신에 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만 보고 뭔지 몰라요. 혹시 가다실나이 네네네. 관련된 건가요? 네, 보통 저는 HBV가 자궁경부암만 예방을 해주는 그런 백신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예방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새롭게 알게 됐고 이게 또 가격이 수십만 원대잖아요. 그래서 좀 맞고 싶어도 비싸서 못 맞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가격이 왜 비싼지 한번 얘기 들었는데 이게 HBV 백신을 국내에서 한 회사에서 독점을 하고 있어서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최근에도 한
거의 한 10% 가량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과자나 그런 거 몇 프로, 2, 3% 인상했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아 이거 왜 올리냐 반발을 하는데 그런 뭐 HPV 백신 인상에 관해서는 잘 관심도 많이 안 모르네요. 가지기도 하고 좀 10%면 나름 꽤 많이 그쵸. 올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싸다는 생각만 해봤지 그 너머에 어떤 좀 속사정이 있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서 한번 이번 학기 네. 뉴미디어부 관심 가져주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뭔가 이렇게 저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사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 책의 별점과 자신만의 한 줄 평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10점 만점으로 매겨주시면 되고 저희가 평론가는 아니지만 마치 유명한 평론가처럼 이제 각자 평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별점 8.5를 주고 싶어요. 한 줄 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사회의 이야기 그리고 이런 사회에 살아가는 개인의 이야기를 문학으로 재생산해냄으로써 각자가 좀 더 자신이 가진 세계보다 좀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별점 8점 주고 싶고요. 한 줄 평은 재미도 주고 생각도 주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책이라고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작가님께서 소설 한 권에 한 가지 사회적 주제의식만 넣은 게 아니고 다양한 주제의식이 넣어서 좀 더 풍부했다고 느껴졌습니다. 네, 저도 별점은 7.5인데요. 너무 각박한데 한 줄 평은 잘 만들어진 잡탕밥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잡탕밥이 이제 중국집에서 나름 인기 있는 메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내용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우 알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소설도 다양한 내용, 다양한 문제를 담아내가지고 매우 보는 이 입장에서 알차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너무 내용물이 많다 보니 어떤 게 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지가 조금 와닿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환희님과 똑같이 7.5 드리고 싶고요. 무슨 K-pop 스타 같네요. 우리가 감히 그러니까요. 제가 감히 한 줄 평은 별의 뒷면입니다. 뭔가 저는 시선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인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연예인들조차도 그렇게 어두운 면이 있고 좀 힘든 상처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의 뒷면이라는 한 줄 평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모두 잘 들었습니다. 네, 첫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지난 녹음과 이번 녹음 어떠셨는지 여쭙고 싶어요.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과 책에 대해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 적이 드물었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직접 만나서 한 권의 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신문사 특성상 그동안 활자를 통해서만 독자들에게 다가갔는데 이렇게 제 목소리를 통해서 제 의견 나눌 수 있어서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한 권의 책을 갖고 뭔가 1시간 동안 다 같이 수다를 떤 느낌이 들어서 이게 듣는 분들 입장에서 또 어떻게 들릴지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뭐 듣는 분들이 재밌게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녹음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한 책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각을 잡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서 같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담론장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에 세 분이 워낙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말하는 감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이 팟캐스트 콘텐츠를 제가 기획한 입장에서 사실 제가 기획된 여러모로 반신반의했거든요. 이게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게 나만 좋아하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다른 세 분의 DJ 분들께서도 잘 해주시고 많은 이야기를 저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편하게 대화 나눈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끝내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특별히 마지막으로 준비한 코너가 있는데요. 앞으로의 녹음도 이렇게 맨 마지막에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 추천, 자만추 코너를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진행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입니다. 두둥. 두둥 등장. 네. 자만추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 추천. 동생이 죽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동생의 비밀 커뮤니티 어플을 통해 몰래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 기록을 발견한다. 어플 안에 모두가 용의자다. 눈을 뗄 수 없는 재미에 헤디가 1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단번에 읽어버린 작품입니다. 이번 주 추천하는 만화는 송극장 작가의 구주의 시간입니다. 작년 네이버 웹툰에서 완결된 작품으로 추천 완결 탭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인물 관계와 전개가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보통 그런 작품들은 인물도 많고 세계관도 어렵고 좀 하죠. 하지만 어쩐지 이 작품은 복잡함이나 이해의 어려움이 거의 없습니다. 인물의 관계도 사건의 연관성도 굉장히 쉽게 다가옵니다. 스릴과 함께 제대로 작품을 이해하는 재미를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이게 몇 부작 웹툰인가요? 50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길지 않아서 여러분들도 쑥쑥쑥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이 웹툰을 읽게 됐는지. 이거 약간 이게 뭐냐면 제가 네이버 웹툰을 자주 보는데 네이버 웹툰을 보다 보면은 상위권에 있는 작품들만 좀 보게 되잖아요. 하위권에 어떤 작품이 있나 궁금해서 내리다가 본 작품인데 하위권에 네이버 하위권에도 이런 작품들이 정말 보석 같은 작품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좀 알게 해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내리다가 발견한 작품이고 제가 알기로는 위근우 컬럼니스트님께서 이제 이 만화를 추천하시면서 가장 비범한 만화다라고 평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24시간마다 하나씩 무료로 공개가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첫 진행이라 또 많은 서툰 점도 있었고 또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뭔가 다음 방송에서도 더욱 알찬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당신의 일상에 생각을 더하는 곳 중신책방입니다. 잠깐 일어나 봐. 깨워서 미안해. 난 모르겠어. 윤호의 진짜 마음은 같이 걸을 때도 거기 어디니 한 걸음 먼저 가. 친구들 앞에서 무관심할 때도 괴로워. 어디 가지 말고 거기 있어. 많이 힘들어. 요즘 자주 울어. 맨 처음 봤을 때 가슴 뛰던 생각나. 그렇게 힘들면 헤어지긴 싫어.